오늘 고3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 약식 논술 설명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7시부터 한 8시까지 이제 수리 논술, 수리 약식 논술 담당하시는 김우영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 좀 해드릴 거고요. 8시에 끝나면 제가 이제 관련해가지고 국어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하고 한 30분 정도 하면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8시 반쯤에 아마 설명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우영 선생님께서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 좀 남으면 질의응답도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최대한 물어보시고 좀 좋은 결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학원에서 저희가 이제 논술을 오랫동안 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학원 강사를 시작한 거는 국어 강사로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수술을 하느니 그냥 학원을 쉬고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경주로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외로 신혼여행을 못 갔어가지고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이제 해외여행을 다녀오자고 와이프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마침 또 이제 성대결절도 오고 해가지고 그때 학원을 다 그만두고 유럽으로 여행을 둘이 갔다 왔는데 이제 아무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갔다 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카드는 다 썼고 돈은 못 벌고 돈은 없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 후배가 대치동에 있는 논술학원 강사였어요. 근데 저한테 여기 학원 괜찮으니까 한번 선배랑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와보라고. 그래야 이제 소개를 해줘서 갔는데 그게 음악 파트 앞에 있는 무지개 논술학원이었어요. 이름이 무지개 논술학원. 근데 그게 CNA 논술학원 전신이에요. 그래서 무지개 논술학원이었는데 그 원장님이 이제 외대 출신, 건대인가 외대 출신이었고 사모님하고 같이 둘이서 학원을 하는 것이었는데 가서 한 달간은 세미나만 했어요. 세미나, 토론.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저 원장님 부르더니 너 논술 잘할 것 같다. 그러니까 중대반을 맡기셨어요. 그때는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1학기 수시 논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붙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최저도 없고. 그래가지고 2학기 때 애들이 그냥 놀아요. 학교 가서.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없어졌죠. 왜냐면 애들이 2학기 때 학교 생활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근데 제가 12명 가르쳤는데 거기서 10명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명당 지금 2002년이었거든요. 한 명당 104만 원 받았어요. 근데 10일 수업이에요. 10일 수업. 연속 수업을 10일.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짜리 수업인데 그러니까 12명이니까 1,200만 원짜리 수업이었던 거죠. 그리고 4만 원은 교재비인데 프린트 줬거든요. 제 지금 생각나는데 그때 제가 카드가 다 막혀가지고 돈 쓸 돈이 없었는데 수업 10일 딱 끝나고 나니까 원장님이 봉투를 이렇게 하나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 들었었냐면 6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1,200만 원을 받아서 학원이 600만 원을 가지고 저한테 6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때는 진짜 큰 돈이었어요. 2002년도에는. 그래가지고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10일 수업하고 그렇게 큰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정신논술 때 제가 고대반을 갔거든요. 원장님이 서울대반, 거기 학원에 1타 여자 선생님이 연대반, 저는 고대반. 5주 수업이고 2반을 맡았거든요. 대부분 대원에 보이더라고 지방에서 이제 잘한다고 하는 애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좀 잘 됐어요. 결과가 잘 됐는데 돈을 왕창 번 거죠. 5주간 학원비가 진짜 비쌌어요. 다 현금 결제. 왕창 벌었는데 왕창 버니까 이제 이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돈을 이렇게 많이 버니까 이건 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죠. 그 원장님이 당신을 보니까 수능이 잘 어울리니 수능 강사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여기 노원에 있는 세종학원하고 강남 그 청소학원을 원서를 써서 강남 청소학원에 대서 강남 청소학원으로 그때 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 무지개 논술학원이 그 양재동에 분원을 낼 때였어요. 여기 중계동원. 그래서 그때 저한테 하나 맡아서 네가 하면 잘할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접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논술을 잘 알아요. 논술 잘 알기 때문에 이게 괜찮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논술은 선생님이 좋아야 돼요. 이게 선생님을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믿고 맡길 만한 심이 아니면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지금 김우영 선생님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셔가지고 제가 이제 특별히 좀 공을 들여서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약식 논술도 있고 수리 논술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국민대가 230명 정도를 약식 논술로 뽑아요. 근데 그 문제를 보면 진짜 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진짜 절대 갈 수 없는 애들이 그 준비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민대를 정시로 가려면 한 2.2등급 평균 2등급에서 2.5 이내 들어와야 돼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저희 대외고 애들 뭐 서강대 간다 막 이런 애들 대부분 수학 4등 떠요. 시험 딱 보면 수학 평소에 2, 3 뜨다가 4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대가 아마 두 과목 합 6이면 되거든요. 근데 사과탐이 한 과목에서 제일 잘 본 걸로 하니까 한 3, 3만 떠도 최저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10문제만 잘 풀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천대하고 국민대가 가천대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준비만 하면 갈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눈높이가 자기 실력에 비해 높아요. 그래서 애들이 언제 이걸 준비하기 시작하면 9평 끝나고 6평 끝나고 9평 끝나고 안 돼서 이제 6평 끝나고 많이 시작하고 9평 끝나고 또 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미리 준비하는 게 도움이 분명히 돼서 오늘 설명 잘 들어보시고 좀 준비 미리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국민당 200명 중에 한 50명은 우리 학원에서 보냈으면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백앤퍼스트 학원에서 국민대 약식 논술을 한 50명씩 보낸다. 왜냐하면 저희 학원에 구성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준이 좀 높은 편이 많아 왔어요. 그래서 저희 광고는 안 하지만 작년에도 서울대 2명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데는 많이 가는데 이게 이 갭이 되게 커요. 이 동네 애들이 아주 잘 가거나 아주 못 가거나 중간층을 못 보낸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아주 잘 간 애들을 막 잘 써줘가지고 보내고 그 중간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니까 저 밑에 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층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좋은 그 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김우영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쓰셔도 되고 그냥 육성으로 하셔도 돼요. 마이크 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우형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인상이 좀 어떤가요? 좀 편안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약간 그 카메라가 있어서 이렇게 아이 컨택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서 따라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는 은행을 들어갔어요. 은행원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은행에 들어가기 바로
그때 여러 군데 이제 회사 면접을 봤었는데 그때 면접에서 제가 떨어진 회사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상 하나는 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면접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조곤조곤 또 설득력 있게 이렇게 얘기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 인성이 제가 지금 짧은 몇 초간에 한 1분도 안 되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 인성은 제 그 말이나 억양에서 드러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처음 뵀으니까 저희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의 사랑하는 아내가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 두 딸이 쌍둥이인데요. 1분 차이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대학 들어갈 때는 1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 명이 재수를 해가지고 1년이 시간이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재수를 하지 않고 바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저도 이제 입시를 다 겪은 그런 학부모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뭐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그 내신을 관리하다가 그냥 내신을 좀 그래도 한 2점대 뭐 중반 초반 이렇게 유지하다가 한 번 시험을 못 보니까 확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3학년 때 내신을 거의 뭐 신경을 안 쓰고요. 시험 볼 때 그냥 대충 아는 대로 쓰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큰 딸은 또 열심히 했었는데 전교에서 뭐 경시대회 같은 것도 1등도 하고 3등도 하고 이렇게 수학, 과학 이런 쪽에 했었는데 번아웃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첫째 딸이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좋은 기회다라는 거죠. 약식 논술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지금 오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만약에 내신 관리, 학생부 관리를 만약에 못 하셨다면 지금 수능 밖에는 선택지가 남지 않은 상황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 바로 논술이 되겠습니다. 그 논술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그냥 일반 논술, 두 번째가 이제 약식 논술인데 오늘 설명에는 약식 논술로 맞춰져 있습니다. 네, 저의 이력을 좀 간단히는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은행원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은행에서 이제 퇴사를 하고 길게 저희 와이프랑 같이 유럽 여행도 다니고 그러다가 학원으로 나오게 됐고요. 우리 안진 원장과는 메가스터디에서 강남 메가스터디에서 만났고요. 메가스터디 재수를 하면서 12년간 있었고요. 그리고 청소, 종로, 좀 큰 대형 학원에서 좀 주로 오래 있었고요. 현재는 논술로는 지금 대치동에 모 학원, 제 이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대치동에서 아마 논술 학생 수로는 1, 2위를 다투는 그런 학원에 제가 논술 강사를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상계 중계동 지점에도 그 학원이 여러 개 지점이 있는데 그 중계 지점에서도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 파이널 때만 했었고요. 지금 이제 우리 안 원장하고 또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설명회를 지금 하게 됐습니다. 논술로는요, 제가 1년이면요, 그 학교마다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 문제들을 거의 한 70개, 거의 모든 학교의 문제를 제가 일일이 다 손으로 다 풉니다. 그래서 제가 손으로 풀어놓은 것만 해도 책장이 이제 몇 칸 정도가 이제 쌓여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논술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 손풀이를 또 주거든요. 그러니까 손풀이에는 이 인쇄된 그 수식 문자로 이렇게 한글 워드로 나오는 그런 그 해설지 같은 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 손풀이에는 제 그 정신과 또 그 감정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풀이를 보면은 대부분 또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제가 그 풀어놓은 손풀이는 학생의 입장에서 정말 최대한 자세하게 쓴 내용들이어서 아마도 수학을 포기만 하지 않았다
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자세하게 써놓습니다. 하나씩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약식 논술로 제목이 인서울 이렇게 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어서 오세요. 일단 내신으로요. 전체 내신이 한 3등급 정도부터는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든다라는 생각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시험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조금 이따가 이제 그 가천대 그 시험 문제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굉장히 좀 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전체 내신이 한 6등급 정도. 어떤 학원들은 7등급도 가능하다 이렇게 써놓는 학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6등급 정도. 그리고 또 이 수학과 국어만 보게 되기 때문에 국어하고 수학에서 아주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일찍 시작할수록 그 기회는 좀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일단 수능만 잘 보면 되죠. 아무 걱정이 없죠. 이건 정말로 그 점수를 1점 차이로 대학을 들어가느냐 마느냐 결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내신이 좋으냐, 교과. 세 번째가 학생부 기록이 학교에 활동이 많아서 적당한 내신과 세부 그 세트 같은 거 이런 것들 잘 써서 그걸로 가느냐.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교과나 학종이 좀 어렵다면 이제 기회가 수능밖에 남지 않는데 그 대안으로 논술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약식 논술이 이름은 논술이 맞거든요. 근데 수능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 이유는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데 그럼 약식 논술을 준비하면은 수능에 대한 그 준비 시간이 뺏기는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약식 논술 준비가 곧 수능의 준비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또 하나의 잃어버린 기회, 교과, 내신으로도 놓쳤고 학생부 세특으로도 만약에 놓쳤다면 그럼 기회 하나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발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인서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잡힐 수 있다. 여기 근처에 용화여고라고 있나요? 뭔가요? 네. 좀 많아요? 노원에 있는 거 같아요. 네? 노원에 여기서 그래도 좀 머네요. 네, 거기 제 대학교 후배가 수학 선생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용화여고에 특화된 수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약식 논술이에요. 학교 정규 교과 과정 안에 이 약식 논술을 끼워 넣어가지고요. 해마다 학생들 준비하는 학생의 약 20에서 30% 학생이 합격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준비를 시키는데 그 정도의 합격률이 나와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시면 용화여고 논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실제로 합격 사례가 어마어마하다는 게 나와요. 그 합격률이 약 30%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사실. 왜냐면 경쟁률 자체가 몇 대 1 정도 되나요? 적어도 한 20대 1은 잡으셔야 되거든요, 약식 논술도. 최소 15대 1, 20대 1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냥 확률적으로라면 20대 1이면 5%만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려 30% 가까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자, 학교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는 학교는 이건 것 같아요. 국민대 맞죠? 가깝죠? 그리고 수능으로는 과연 이 학교가 쉬운 학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가천대 그 성적도 나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요.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절대 쉬운 학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신으로 가겠다? 2점대는 나와야 돼요. 근데 교과로 가려면요. 학종으로 가려고 해도 아무리 못해도 3.0 여기 언저리 안에 있어야 쓸 수 있어요. 사실 안 됩니다. 100분이요. 수능으로 치면 약 85에서 거의 상위권 학과는 90%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영수탐 4과목의 평균 90%의 점수 받기가 쉽습니까? 정말 어렵거든요. 국민대가 있고요. 상명대 그리고 서경대, 성직대가 이렇게 서울에 있긴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관심의 학교는 국민대 또는 상명대까지는 관심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인원수를 모으는
그 모집한 학교가 가천대입니다. 예, 잠시 페이지 넘어가서 봐드릴게요. 전체 인원이 2026학년도 최종 인원수예요. 4,000명 정도, 4,300명 정도. 또는 뭐 우리 외대가 이과만 뽑는다 이렇게 지금 뭐 나오기도 해서 정확히는 정확한 숫자가 아닐 수는 있는데 약 4,000명 정도가 되긴 합니다. 분명히. 그 중에 가천대가 몇 보이시죠? 1,036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만은 약식 논술이다 그럼 그냥 다 가천대 준비하는 걸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2개 학교가 신설이 됐거든요. 어디하고 어딘지 아세요? 국민대 그리고 강남대가 두 학교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천대 그리고 국민대, 상명대 이 정도가 그래도 약식 논술에서는 좀 그래도 가고 싶은 학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름 있는 학교 중에는 고대 세종이 있긴 하지만 고대 그리고 외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서울과 수도권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국민대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몇 명인가요? 232명. 네, 워낙에 가천대가 1,000명 정도여서 국민대가 230명이라는 인원수가 적은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그렇게 전체 평균으로 치면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강남대가 늘어났는데 359명. 네, 강남대도 상당히 많이 뽑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약식논술의 이제 최대 장점이 뭐냐면요. 지금까지의 내신은 잊어라가 되는 거예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 6개 대학은 가천대, 국민대가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내신을 아예 영을 보는 거예요. 내신 아예 필요 없어요. 세특 그냥 한 글자도 안 써 있어도 돼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는 자격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학생들은 논술 100%로 가는 거죠. 여기가 지금 6개의 대학은 아예 내신이 0%입니다. 네, 4개 대학이 10% 반영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5개 대학이 20% 반영이니까 내신을 좀 반영을 하기는 하죠. 이렇게 9개 대학이 반영을 하고요. 6개 대학은 반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상세내용을 가시면요. 여기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기 쭉 표를 타고 올라가시면 뭐가 써있죠? 1이 있죠. 이게 1등급이에요. 1등급의 점수, 내신 점수. 여기 또 색깔이 쳐져 있잖아요. 자, 이거 쭉 올라가시니까 몇 등급을 만나죠? 6등급을 만납니다. 여기 6등급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학교마다 전체적인 점수는 100점은 다르잖아요. 어느 학교는 자기 논술 시험이 몇 점, 100점이 뭐 400점, 그리고 내신 점수가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전체 총점은 다르게 학교마다 그 자기 자체 기준에 의해서 총점이 매겨지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요, 다 100이라는 점수로 반영했을 때 실제 점수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어느 학교는 300점으로 칠 수도 있잖아요. 논술을 700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다 계산을 해서 100점 만점이라고 봤을 때 내신이 1등급은 이렇게 10% 반영하는, 상명대는 10% 반영하거든요. 10점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10점, 100점 중에 10점 정확히 100분위를 정확히 비율을 나눈 거예요. 공학대는 20점 만점인 거죠. 근데 쭉 내려가 보시면은 상명대는 굉장히 좀 편안하게 점수를 매겨줬어요. 그냥 등급 하나 떨어질 때마다 1점씩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근데 을지대 같은 경우 볼게요. 을지대 20점인데 6등급이 얼마예요? 그 바로 밑에 비밀이 있는 거죠. 7등급은 몇 점으로 떨어지나요? 네,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6등급 안쪽에만 들어온다면 내신에 대한 점수 차이는 거의 없다. 무력화가 된다 이겁니다. 7점대 찍기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7점대가 정말 힘듭니다. 그냥 시험 시간에 같은 번호를 쭉 30초 만에 쓰고 나가는 아이들 정도라면 모를까 전체적인 등급이 7등급 나오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정말 7등급이 나오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예를 들어 강남대요. 여기 요거 한번 글씨 작지만 갖고 계신 프린트 보셔도 되고 읽어볼게요. 국수형 사과 한국사 상위 20개 과목에서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못 본 점수 있죠. 그건 다 무력화가 돼요. 그냥 20개만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과목들로만 내신 점수를 다시 산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 과목 그 내신 점수를 알고 계시다면 그거보다 보통 심한 경우에는요 1.5 이상 올라가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는 6등급인데 근데 실제 계산해 보면 5등급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6등급 밑으로 내려가기 좀 어렵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6등급을 기준으로 내려가면 큰 점수의 차이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6점 정도라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시험 과목은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국어와 수학입니다. 근데 여기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과 같은 경우 이 밑에 있는 요것만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과는 수학이 뭐보다 크죠? 국어보다 큽니다. 여기 보시면 가천대가 약식 논술의 그냥 아주 표준 스탠다드를 만들어 놨거든요. 자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국어가 몇 문제죠? 6문제, 수학이요? 네,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은 가천대 문과예요. 문과 국어가 몇 문제죠? 9문제, 수학이 이런 정도의 비율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는요. 여기 지금 제가 안 써놨나요? 혹시 써있나요? 말씀드리면요. 국민대는 우리 원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텐데 최근에 이게 확정돼서 나왔거든요. 근데 10문제가 나오고요. 문과는 국어 8개, 수학이 2개예요. 이과는 반대로 수학이 8개, 국어가 2개입니다. 그래서 국어 중심으로, 문과는 국어 중심으로 준비하는 게 맞고요. 이과는 수학 중심으로, 과학의 수학 중심으로, 문과는 국어를 과학에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국어를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합격의 변별력은요, 결국에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수학을 담당해서 말씀드리는 거일 수도 있는데 합격의 그 키포인트는 수학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해요? 수학에 달려 있는 이유가요. 논술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수학 언어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고려대 세종은 이과만 뽑으니까 수학만 봅니다. 그런데 이 고려대 세종만 특이하게 수원, 수투, 수학은 수원, 수투만 보거든요. 근데 미적분을 봐요.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좀 멀리 자녀를 보내기 싫으시다 그러면 아예 생각 안 하셔도 되죠. 수학은 그냥 수원, 수투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대 제가 리벌표라고 여기 써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8문제, 9문제 이런 형식이고요. 대부분의 학교가 그냥 전부 다 수원, 수투예요. 그럼 이제 국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국어 시험은 좀 이따가 또 별도의 프린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 시험은요, 그냥 독해만 잘하면 돼요. 쭉 내용을 읽어가지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국어를 수학 선생님이 제가 수업을 해도 될 정도예요, 사실은. 그 정도로 평이합니다. 왜냐면 답 쓰는 게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국어 선생님께는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신다고 하는데 어줍지 않게 제 미천한 실력으로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렸는데 그 정도로 학생들이 내신 3등급에서 6등급 또는 국어와 수학만 그 정도 되는 등급의 학생들이 풀었을 때 결코 어렵지 않은 시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여기 뭐 이제 그 최저 등급 같은 경우는요 뒤에 자세하게 또 나와 있거든요. 잠깐 넘어갈게요. 관심 있는 대학만 좀 보겠습니다. 가천대 국어 6문제, 수학 9문제, 상명대요. 이렇게 돼 있죠. 2대 8이죠. 상명대가 이과 같은 자연계는 국어 2문제, 수학은 8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과요.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 상명대
네, 국어 8문제, 수학 2문제. 국민대랑 상명대랑 똑같은 문제수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답안 작성을 하는 건데 어머니들도 보시면요.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 정도예요. 그냥 쭉 지문이 있고요. 아주 짧은 답, 예, 아니요 이런 형식으로 쓰는 문제도 있고요. 그냥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맞는 그 철학자를 고르죠. 데카르트 등등등 이름 쓰는 게 나와 있고요. 등등등입니다. 그 길이가 절대 50자를 넘지 않습니다. 문장으로 쓰는 게 별로 없고요. 그냥 단답형이에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독해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국어는. 근데 수학은 결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수학은 논술로 풀이 과정을 써야 돼요. 네, 그 풀이 과정. 그게 이제 좀 괴로우시죠? 네, 근데 풀이 과정을 쓰는 거는 저는 수학 그 수능 수업도 하고요. 그리고 논술 수업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학원에서는 수능 수업을 하고 어느 학원에서는 논술 수업을 하는데 그 양쪽 다를 강의를 해보니까 수능만 준비한 학생들은 갑자기 논술한다? 100대 빵으로 못 씁니다. 그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그냥 몇 자 쓰고 답을 그냥 적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면 절대 안 되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의 정의대로 순서 있게 그리고 빠짐없이 아주 자세하게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첨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첨삭의 횟수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의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답만 맞추는 문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서술하시래요, 설명하시오, 논술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거는 이과는 거의 뭐 수학이 그냥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과 같은 경우에도 8대2의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상명대나 국민대 같은 경우도 결론적으로 국어에서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수학에서는 아예 글을 못 쓰는 아이들과 잘 쓰는 아이들의 변별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수학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희망적인 게 그 수능의 준비가 곧 약식 논술의 준비라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맞아요. 왜냐면은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써놨나요? 네, 이거 읽어보시겠습니까? 약식 시작. 약식 논술 문제는 EBS의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이거는 연기 교재거든요. 이 수능에서는 몇 %를 반영한다고 그래요? 50% 반영합니다. 50%. 근데 약식 논술은요 몇 % 정도가 반영이 돼요? 80%. 그냥 문제의 숫자만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반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내용이나 개념을 약간 바꿔서 내는 것이 나머지 30%. 그럼 20%는 뭐냐? 그것도 수능 완성, 수능 특강을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코 이것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고3 학부모님 또는 뭐 재수생 학부모님들이시니까 뭐 수학 학원은 어디엔가 하나 보내시지 않으세요? 맞죠? 근데 그냥 수학 학원 하나 더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수학 학원 하나 더 보내지 이거예요. 그냥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그냥 수능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은 그냥 답만 내는 방법을 가르치지만 이 약식 논술 또는 논술 학원을 보내시면 수학적 사고력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학 그 논술은 국어 논술보다 훨씬 더 손이 많이 가요. 국어 논술은 그냥 단답형이라 예, 아니오를 쓰는 문제는 예, 아니오, 틀렸어. 틀렸어 하면 예에서 틀렸으면 아니오가 답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정말 이걸 맞게 개념을 알고 썼는지를 일일이 한 줄 한 줄 다 보면서 고쳐줘야 돼요. 이게 첨삭이거든요. 그런 작업을 일일이 한다 이거죠. 네. 물론 제가 그 수거해서 숙제 가지고 가서 서면 첨삭을 하지만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이 수능 특강에 레벨 3 있죠. 그러니까 레벨 1, 2, 3가 있다면 2까지는요. 그냥 대략 수학 모의고사가 3월 모의고사가 이번에 좀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어요. 대략 한 40점대에서 50점대 그 정도 학생들은요 레벨 2까지 웬만하면 다 풀거든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3점짜리, 그러니까 수학은 2점짜리가 3개, 그리고 4점짜리가 13개, 나머지 문제가 이제 30점, 3점짜리인데 3점짜리, 그러니까 4점짜리 어려운 13개 말고요, 2점짜리 아주 쉬운 거 말고요, 그 사이에 있는 거 두 개 합치면은 13개, 3개니까는 16개, 14문제네요. 3점짜리 14문제에 해당하는 거에서 거의 다 나와요. 근데 변별력을 위해서 레벨 3면 4점짜리가 맞거든요. 그 중에 약간 쉬운 거, 그 중에 정말 어려운 건 아니고, 그 중에 약간 쉬운 거 정도를 변형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4점짜리 아예 안 나와요. 쉬운 4점짜리 정도에서 변별력을 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실은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등급이 좀 좋고, 그리고 절대 재수를 안 시키겠다. 그래 낮은 자기 실력에 비해서 낮은 대학이라도 걸쳐놓고 싶다. 그럼 보험의 성격으로 예를 들어 국민대 수능으로 가기는 어려운데 또 하나의 기회를 잡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준비를 안 한 학생은 답만 쓰는 연습이 되어 있는 수능 학생과 첨삭을 해서 논술의 그 내용들을 일일이 하나씩 써보고 생각하는 걸 해봤던 학생들이 쓴 답안지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거기에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최저를 여기 쭉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일 밑에 있는 걸로 그냥 간단히 요약이 됩니다. 자, 맨 위에부터 이거는 읽어볼게요. 가천대, 삼육대가요. 어떻게 돼 있죠? 한 번, 딱 한 개만, 3등급 하나만 맞으면 돼요. 근데 탐구는 2과목이잖아요. 근데 탐구 2개 중에 한 개만 이어도 돼요. 그러니까 생명과학하고 만약에 화학 1이다. 둘 중에 하나만 3등급이어도 돼요. 이게 최저예요. 이거 하나만 그냥 무슨 과목이든 좋으니 한국사 빼고요. 3등급 하나만 되면 일단 최저 그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면 이제 논술 시험만 잘 보시면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천대도 이렇고요. 여러분 관심 있는 국민대는 좀 어려워요.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으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2함 6입니다. 2함 6. 좀 어려워요. 2함 6이면 두 과목이 3등급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탐구 2개 중에 아무거나 그냥 하나여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탐구를 정말 잘해요. 하나를 1을 딱 찍잖아요. 하나가 만약에 1이 나와요. 그럼 다른 과목 5여도 되는 거죠. 다 모든 과목이 1, 나머지가 다 5여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충족을 합니다. 그럼 이제 논술 시험만 잘 보면 된다는 거죠. 네. 2학년이라는 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네, 여기 최저 적용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다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학교가 적용을 안 해요? 상명대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나머지 학교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가천대라는 학교가 이 약식 논술의 대표적인 1036명을 뽑는 4,000명 중에 그런 학교인데 과연 수능으로 가면 얼만큼의 성적을 받아야 가느냐. 이게 작년 합격 70% 컷이니까요. 물론 최초 합격 기준입니다. 처음에 만약에 100명을 뽑았는데 어느 학교가 100명을 뽑았다 치면 이제 70등이요. 1등부터 70등. 그 70등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물론 추합까지 더 고려하면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 있겠죠. 근데 가천대가 쭉 보시면요. 제가 가천대 수십 개 학과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상위 학과를 고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몇 개를 그냥 추린 거예요. 보시니까는 대략 어느 정도가 돼요? 80에서 85. 이게 쉬운 점수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쉽습니까? 100분위가 이 정도가 되는데 국민대는 이보다 어떨까요? 좀 높겠죠. 5% 이상은 더 높을걸요? 그러면 수능 하나만을 그냥 정말 너 수능으로 그냥 대학 가야 돼. 그냥 뭐 내신도 포기했고 학종도 뭐 쓴 것도 세특이 쓴 것도 없으니까 뭐 할 거 없어. 이렇게 되면 수능을 정말 이 정도의 성적을 받을 자신 있을까요? 전 과목에? 그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발굴하고 또 내 수준에 무슨 나 수학도 못하는데 수능 수학도 못하는데 무슨 논술이야. 근데 그 벽을 깨야 돼요. 그게 논술이 아니라 약식 논술은 수능 준비거든요. 똑같아요. 그냥 어차피 수능 준비하는 거야. 수학학원 하나 더 다니는 거예요. 국어학원 하나 더 다니는 거다 이거죠. 네, 가천대 약식 논술로 100% 전형이 있습니다. 100%. 대신 무시하겠다 이거죠. 혹시 여학생 또는 요새는 남학생도 간호학과에 좀 관심이 많은 학생이 있더라고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 저는 상당히 좀 좋아해요. 왜냐면은 정말 이 간호학과는 만약에 이제 간호학 졸업해가지고 간호사의 일을 하잖아요. 해외 이민 가기 너무 좋더라고요. 해외 이민을 가면은 예를 들어 호주 같은 경우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받던 연봉의 최소 2~3배 이상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 일자리가 정말 넘쳐나기 때문에 오늘 그만두고 정말 이 병원 싫어 오늘 그만두고 내일 바로 면접 보고 내일 출근하는 그런 학과가 간호학과더라고요. 1년 동안 세계여행 다녀와요. 젊은 나이에 다녀와서 내일 출근해야지 하면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출근이 되는 학과가 현재는 그렇습니다. 간호학과가 그 정도로 뭐 일자리에 있어서는 정말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 각 학교들마다 이 간호학과는 상위권 학과에 속합니다. 근데 이 간호학과에도 약식 논술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시면은 간호학에 특히 관심이 있으시면요 더더구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가천대가 77명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간호학과 졸업하기만 하면요 평생 나이 들어서도 정말 뭐 50대 됐어도 좀 쉬다가 아이 다 키우고 대학 보내고 너무 심심해 이제 집에서 뭐 살만 하기 너무 심심해 그러면은 또 나가도 되거든요. 얼마든지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업주부가 지금 너무 오래됐는데 일자리 구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정말 뭐 저희 와이프도 나름 그 대학에서 뭐 전공도 하고 했는데 일자리 나가면 판매직 말고는 정말 없어요. 정말 할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간호직은 아니에요. 근데 간호학과에도 열려있다. 네. 간호학과 높은 점수를 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네. 약식 논술은 수능 준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학교에서 발표한 그 시험지. 우리 학교 이렇게 시험 낼 거예요. 그리고 이건 모의 기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형식으로 내겠습니다고 해마다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 형식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수업에서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본적으로 주요 문제를 다루고요. 그리고 논술 기출을 반복하고 그리고 아마 매주 한 회차 분량 정도의 모의고사가 숙제로 나가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1대1 그 서면 첨삭을 하겠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서면으로 또 제가 그 열린 카톡을 쓰기 때문에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요 제가 즉각 답을 바로 해주고요. 제가 손풀이를 해서 바로 보내주고 이해가 안 되면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수원 수투에서만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좀 굉장히 좀 탐이 나긴 하지 않습니까? 고려대 약학과가 세종입니다. 네, 약학과가 약식 논술로 뽑기는 합니다. 근데 지역 인재라서 여기 해당 사항이 없으셔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이도가요. 이렇게 쭉 표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서 이거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읽어보실게요. 시작. 수능 쉬운 4점 그리고요 어려운 3점 이 정도. 그리고 정말 어렵다고 해도 어려운 4점짜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4점짜리가 들어가지 않는 거는요. 원래는 3점인데 배점을 4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3점짜리 문제인데 근데 배점이 100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4점으로 그냥 준 거죠. 어떤 문제는 4점짜리가 3점보다 쉬운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시험 일정을 보겠습니다. 네, 시험 일정은요. 수능 이전에 3개 학교, 을지대, 상명대, 서경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수능 이후에 나머지 대학들이 다 있는데 국민대가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혹시
발표가 돼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조사를 못했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수능 이유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 가천대가 11월 24일이니까 수능 끝나고 좀 시간이 그래도 여유가 조금 있거든요. 11월 13일 날 수능이고 24일 날이니까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경쟁률이 대부분 20대 1입니다. 근데 20대 1의 학생들의 거의 80% 이상이 이때 준비하는 거예요. 수능 끝나고 열흘간 딱 준비하고 시험 보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의 그 글쓰기가 과연 괜찮을까요? 그게 핵심이에요. 네. 얼마나 첨삭을 많이 받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그 영어 그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도 토익이 있었거든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토익 시험이 그냥 자기 영어 실력이 똑같은데 시험을 연속해서 7번을 보잖아요. 그럼 70점이 오른대요. 요령이 생기니까. 실력 변화 하나도 없는데 70점이 그냥 올라간다는 거죠. 그만큼 풀이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보는 관점이라든지 해석 능력 그리고 요령들이 정말로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 실력을 정말 최종적으로 100% 받을 수 있는 점수까지 시험을 7번 보니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준비시켜도 약 30%의 합격률이 나오는데 학원에서 정말 전문가가 강의하는데 뭐 그 정도의 합격률은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거의 내용들을 거의 다 말씀을 드리긴 했고요. 5월 중에 개강을 하려고는 하는데요. 5월 10일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근데 학생들이 얼만큼 수요가 있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이야기해본 결과 원래 그 논술이 약식 논술을 빼고 제외하고 그냥 일반 논술은요 6월 평가원 이후에 학생들이 집결을 합니다. 왜냐면 6월 평가원 시험 딱 봤더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그때 정말 대거 들어옵니다. 근데 논술 또는 약식 논술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5월 10일 개강을 뭐 가로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인원 수가 어느 정도 되면 바로 개강을 하고요. 안 되면 6월 평가원 이후로 미룰 수도 있기는 합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다 하셨나요? 다 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질문 있으면. 이게 조금 이거랑 다른 내용인데 그 대학에서는 어떻게든 좀 똑똑한 애들을 데려가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강구하는데 제가 약식 논술이라는 걸 오늘 처음 들어서 이해도가 부족한 걸 수도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선생님 설명에 의하면 조금 많이 쉽다 다른 전형들을 네. 하는데 네. 약식 논술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뽑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요, 그 약식 논술을 뽑는 학교가 이제 가장 최상위 학교가 국민대 그리고 상명대 가천대잖아요. 그 가천대는 원래 논술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논술이 이제 적성고사라는 논술의 또 다른 이름으로 있긴 했었는데 일단 학교에서 글쎄요, 그 가천대에서는 약식 논술을 통해서 뽑았을 때 뭐 제가 대학 관계자는 아니지만요, 학생에 대한 학교의 충성도 보지 않을까요? 맞아. 네네네. 네, 정말 학교 들어왔는데 등록만 해놓고 반수하러 나가고 뭐 등록을 100명을 했는데 만약에 30명 나가요. 다 반수한다고. 근데 약식 논술로 만약에 들어온 학생들이 자기가 부족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간사히 또 재등록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생에 대한 학교의 충성도를 가장 신경 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어떤 전형 생활 뭐 무슨 전형이었는데 생활 우수자 전형인가 거기서 지금 300 몇 명에서 230명을 바꾼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국민대도 비슷한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현재 수업은 어디서 하시는 것인가요? 이 인터넷으로 올라가는 영상이라 네, 대치동에 제 이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 어떤 학원에서 수업하시는 것 중에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아니요, 대치동에 수업을 합니다. 대지동에서? 네네. 일반 논술로 인한 그런 자료는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네네. 보내드릴게요. 그럼 개강도 그러면 약식 논술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논술 같이? 원래는 원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약식 논술과 수리 논술, 그러니까 약식 논술을 그 위에 버전인 거죠. 그 두 개를 다 개강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그 재원생들의 대부분이 그 이과 학생들이 많지는 않고 문과 학생들이 좀 더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계 학생이 많아야 일반 논술이 개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만약에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5월 10일 날 같이 동시 개강할 수 있어요. 근데 예, 형편이 지금 학생들의 수요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약식 논술만 먼저 개강을 하는 거고요. 희망하시면요 얼마든지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 논술이랑 약식 논술의 난이도 차이는 어느 정도? 네, 그럼 시험지를 이제 받으겠습니다. 시험지 중에 시험지 같은 시험지가 있고요. 저 프린트 하나 있고요. 하나는 뭔가 네모 박스가 많은 게 있거든요. 그거 말고 시험지만 형식을 먼저 보세요. 요거는 작년 가천대 우리 시험 이렇게 내겠다라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이런 형식이다라는 걸 준 거예요. 자, 한번 보실게요. 지금 화면에 없네요. 자, 이걸로 그냥 보십시오. 그러면 국어 형식을 보니까 앞에 이런 지문이 있죠? 1번 문제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문제 1번이 쭉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첫 어절이 뭐냐, 마지막 어절이 뭐냐 이거예요. 2번 예, 첫 어절이 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어절이 뭐냐 이겁니다. 네, 이 밑에 있는 그 보기의 내용하고 위의 내용하고 매칭을 시켜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첫 어절과 끝 어절을 단순히 적는 거예요. 국어. 자, 넘어가실게요. 또 지문이 나오고요. 문제에 또 나와 있는데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을 표로 아마 정리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여기에 뭐 그 어떤 뭐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메모표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요약형 문제입니다. 국어에서. 그러니까 이거 독해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 3번이요. 뭐 대충 국어는 뭐 이렇고요. 저는 이제 국어 전문가는 아닙니다. 자, 쭉 넘어가시면은 6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수학이 있습니다. 변별력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딱 보니까 1, 2, 3, 4, 5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서술하시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서술하시오. 6번도 예, 서술하시오. 7번도 서술하시오. 8번도 서술하시오. 다 이걸 주관식으로 써야 돼요. 일단 학생들이 난이도에 상관없이요. 단답형이나 서술형은요. 그냥 학교 시험을 볼 때도 쉬운 문제도 건드리질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원래 문제는 수학 문제가 9문제, 이과 같은 경우 국어 6문제지만요. 모의고사 형식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일부 문제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 가천대에서 본 실제 시험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요. 예, 요거 프린트를 이제 같이 보실게요. 지금 보신 그 가천대 문제 있죠? 그 문제랑 똑같은 거거든요. 학교에서 발표한 이게 정답지 해설지예요. 그러면은 1페이지에 보시면은 똑같은 문제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면 쭉 넘어가시면요. 네, 2페이지에 가서 보실게요. 정답이 뭐죠? 첫 어절과 끝 어절 쓰는 거였죠. 거기서 특히 그리고 받았습니다. 요거 적는 거예요. 정답이. 2번 저는 올립니다. 이게 답이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실게요. 정답 5페이지에 가시니까 앞에 쭉 표 정리된 거 금방 보셨죠? 거기에 1번 정답이 뭐래요? 동물, 2번 무기물. 5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5페이지 아래쪽 데카르트.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 쓰는데 오래 걸릴까요? 독해 시간만 걸리는 거죠. 답 쓰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뭐 국어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쭉 넘어가시면은 수학이 있는데요. 채점 기준이 어디냐면 15페이지에 보면 하나가 있어요. 네, 답안 중에 채점 기준이요. 답안 중에 1번 A는 9분의 1이다. 요것만 쓰는 게 아니라요. 내용을 다 쓰고 A는 9분의 1이 맞아야 점수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수능하고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 중간까지 다 쓰고 정말 디테일하게 다 쓰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써 있으면 내용이 맞고 이 A는 9분의 1이라는 게 써 있으면 4점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용 중에 풀이 내용 중에 a는 1보다 큰데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가 없음까지 써 있어야 1점을 추가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책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다 그래요. 그냥 딱 이런 내용만 쓰는 게 아니라 17페이지 잠깐만 가보실게요. 17페이지에 보시면은 문항 해설에 네모칸이 있잖아요. 메인이에요. 이 내용이 맞고 그 밑에 보면 배점이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아 요거 썼구나. 코사인 더하기 사인이 5분의 1인 게 첫 번째 줄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있으면 3점. 그 밑에 코사인, 사인과 코사인을 곱하기가 마이너스 25분의 12 네 번째 줄에 끝에 있죠? 있으면 3점. 마지막에 내용이 125분의 37 내용이 있으면 4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대략 형식은 아셨죠? 뭐 상명대, 국민대 다 이 가천대가 표준을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 정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이 많이 모일지 문과 학생들이 많이 모일지에 따라서 수업 시간을 지금 저희가 4시간으로 잡아놨거든요. 일단 개강은 변동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어느 요일에 어느 시간에 정말 많이 모였다 이러면 시간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로는 제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 오전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스타트할 때는 일단 수학만으로 4시간 수업으로 개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차고 안정화가 되면은 원장님께서 그거 해주시는 거죠? 미정인데 아무튼 네, 미정이긴 한데 원장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원장님이 저하고 못하시면 저하고 같이 메이트를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과 학생들이 더 많다. 그럼 2.5시간, 1.5시간, 수학 2.5, 국어 1.5. 만약에 문과 학생이 많다. 그러면 수학 2시간, 국어 2시간, 2시간, 2시간. 수학을 절대적으로 1.5시간 줄일 수는 없어요. 수학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논술에 대해 논술 시험에 대해 면담 상담도 해주세요. 네, 제가 전화번호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전화번호 드리면 전화 상담도 되고요. 뭐 끝나고 잠깐 계시면 네,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좀 그 중요 사항은 아닌데 제가 여기에서 수업을 개강하는 그 학생들의 강의료가 아니라 그 수강료 학생 등록비하고요 대치동에는 현격하게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수업이에요. 그렇지만 금액은 다릅니다. 네, 그리고 저쪽까지 달라요. 저기 그 중개지원하고 달라요. 금액이 메리트가 분명히 있으세요.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원장님 계속 이어서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그 간단하게 그 국어 관련해가지고 좀 안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가천대에서 모의 문제라고 내준 거 있잖아요. 그거 그 시험지에 4, 5페이지 잠깐 펴보시면 이게 이제 박완서의 해산바가지라는 소설이에요.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문제가 의미하는 거는 이 소설에는 서술자라는 게 존재해요. 서술자는 이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서술자의 위치와 관점을 시점이라고 합니다. 시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과거에는 1인칭 주인공 시점, 2인칭 주인공, 3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능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고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이렇게 물어요. 이게 지금 서술자는 이야기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작품에 나가 나오면 속에 있는 거고 나가 안 나오면 밖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물이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기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야, 네가 어제 그랬잖아. 이 따옴표 넣어가지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철수와 영희가 싸웠다. 그럼 그거 말하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여주기란 말하기 쓰는 거라서 수준이 저희 학원 중등과정 수준이에요. 저희 학원에서 하는. 근데 이게 이런 형식이 저희가 지금 중학생 애들 대상으로 수능 국어 가르치는 형식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서울대에서 SNU 면접 이제 지금 고1 애들부터 하거든요. 유사해요. 다만 말하기죠. 얘보다 수준은 높아요. 지문도 어렵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서울대도 고민이 뭐냐면 그만두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부분 딱 뭐냐면 하나는 이과 애들이 문과 침공해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너가 문과를 가려고 고등과정에서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고등과정에서 이과 과목 막 들었어요. 문이과 없잖아요. 선택 과목이 이과 과목이야. 근데 문과 왔어. 그럼 0점이야. 그럼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차피 전체를 그렇게 뽑지는 않는데 적어도 일부는 우리 학교, 그러니까 문과를 가려고 하는 애들이 문과를 오게 해야겠다. 그래야 애들이 안 나간다. 된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다시 얘기해 볼게요. 국민대, 가천대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 점수대들은 거기 가려고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밖에 못 가는 거예요. 딱 받아보면 가능한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하나는 높여 쓰자. 근데 떨어지고 여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가 어렵죠. 대학 가기가. 수능으로 대학 가기가 쉽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뭐 서울대, 연대, 고대 합격자 제일 많이 배출하는 학교 나오면 사실은 서강대, 성균관대예요. 그러니까 대학 다니던 애들이 제일 많이 가요. 시대 이제 들어가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걔네들이 5만 명 가깝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10% 가까운 애들이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체감을 잘 못해요. 체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원의 아이들 중에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너네 2등급이 안 나온다 수능에서. 근데 애들은 다 최저를 맞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맞추고 있으니까. 지금 맞추고 있으니까 최저 맞출 거야. 그러면 그 최저에 해당하는 논술을 써요. 근데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게 되게 갭이 커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그거예요. 나는 죽어도 나는 여기는 국민대 안 갈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국민대 대도 안 갈 거야. 그런 애들은 어차피 어떻게 나오든 재수해야 되니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나는 국민대 정도면 괜찮아. 난 가천대 정도면 다닐래. 이 기준이 먼저 필요해요. 이 기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대 좋은 학교예요. 지금은 서울대 아니면 그냥 다 똑같은 학교예요. 사실은. 서울대, 연대, 고대도 아니고 이제 서울대냐 아니냐 이 정도 차이 있고 그 다음은 다 뭘 보냐면 사실은 이제 회사도 똑같은 고민이에요. 대학도 똑같은 고민인데 회사도 무슨 고민이 있냐면 좋은 대학 애들이 와가지고 오래 다니질 않아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똑같은 학력인데 돈 더 많이 받는 애들 계속 보면서 계속 이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회적으로 되게 낭비도 심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도 국민대 출신이면 되게 감사해 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회사에 엄청 기여를 많이 하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일부러 학벌을 못 보게끔 가려가지고 뽑았는데 지금은 회사 입장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좋다고 잘한다고 해서 뽑아놨더니 국영수만 잘하는 거지.
그런 능력이 자체가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높은 애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도 수능 성적 높은 애 뽑아놨더니 다 휴학하고 딴 학교 가느라고 그러면 굳이 대학 입장에서 손실이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이 나중에 2학년 올라갔을 때 애들이 다 그만둬버리면 2학년에서 편입학으로 봐줄 수 있는 인원의 숫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명당 엄청난 돈이잖아요.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애들 뽑는 거 좋은데 결국 수준이 높다는 건 그냥 국영수 잘하는 애들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 학교에 정말 오고 싶은 애들인데 그래도 어떤 평가를 통해서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어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수능 준비보다는 많이 쉬워요. 국어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난도의 문제라기보다 기술의 문제예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익히고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익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이제 뭐 김우현 선생님은 뭐 논술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먼저 소개받은 분은 수리 논술 선생님이에요. 수리 논술 선생님. 근데 제가 한 3번 얘기를 나눴는데 그 갭이 있어요. 저도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를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마인드로 하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애정, 얘는 꼭 붙여야 돼, 붙여야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알아야 말을 하잖아요. 그 이제 제가 김효정한테 그러지 말고 형이 와서 해달라. 형이 와서 해줘.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러면 본인이 여기서 약속 논술을 할 텐데 그래도 먼저 그 사람을 소개해 줬으니 본인은 그 사람한테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향후에는 수리 논술도 할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잘해야 되잖아요. 책임을 지고. 근데 이게 어려워요. 학원이 원장들이 제일 고민 많이 하는 게 강사들이 중간에 그만둬서가 많아요. 저희도 그런 걸 겪긴 하는데 저희도 사실 뭐 영어 선생님 EBS에서 강의하시는 분 모셔왔는데 2달 만에 2달 만에 그만두셨어요. 잘하면 뭐 하냐고요. EBS 강의하고 잘 가르치는데 그럼 뭐 하냐고요. 그게 안 되는데 유지가. 그래서 진짜 잘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잘하시는 분이고 저분이 성대 갈 때는 다 성대 떨어진 사람이 성대 갈 시절이에요. 후기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성대 출신들의 금융업계 꽉 잡고 있어요. 그 당시엔 전기대 후기대 있을 때거든요. 그리고 메가스터디에서 굉장히 오래 강의하신대요. 그리고 이제 메가에서 난다긴다는 사람들하고 같이 수업해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인품이 훌륭하셔가지고 많은 스님들이 연락을 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대치는 3시간, 중계도 3시간이에요. 그리고 더 비싸고 훨씬.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의 분들이 뭐 돈이 없거나 그러진 않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4시간에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도 이제 같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해야 되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 제가 일요일날 3시간씩 내 타임, 토요일날 3시간씩 내 타임 12시간 수업이에요. 제가 지금 그래가지고 12시간씩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수리부터 해야 되니까 개설을 해서 애들이 모이면 걔네들이 되는 시간대로 또 나오고 이제 6월 평가원이 끝나면 애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로 꼭 가야겠어 하면 어떤 학원이든 시간 변경이 가능해지는데 그 전에는 애들이 변경 안 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국어를 하려면 이 시간에 해야 돼. 그럼 애들한테 물어보겠죠. 니네 이 시간 되니? 이렇게. 그래서 제일 많이 되는 시간에 하려고 만약에 하면
몇 명은 바꿔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몇 명이 지금 바꾸라면 못 바꿔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서 아 내가 이걸로 안 되겠는데 하는 순간에 오면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합 6만 만들면 되니까 합 6 만들고 이거 해보니까 할만해.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합 6 맞고 이것만 맞을 수 있는 수준이면 되잖아요. 그럼 바꾼다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학원은 거기 100명 보내요. 한 학원에서만. 거기는 그걸로만 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것도 좋지만 국민도 좋은 학교예요. 가천대도 좋은 학교.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대학 보내놨다고 해서 끝나질 않아요. 졸업했다고 끝나질 않습니다. 취직시켜도 끝나질 않아요. 진짜.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 때는 막 빨리 집을 탈출해서 어른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 잘 해보시면 저희 때도 부모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없는데 우리한테 다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릇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고 싶었던 거죠. 더 잘 살 수 있어서. 우리도 부모님하고 사는 게 더 편하면 부모님하고 더 오래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라는 말씀은 뭐냐면 내 자식을 내가 챙길 수 있는 최대치까지 데리고 사는 걸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저도 원래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난 무조건 대학 들어가면 내쫓으려고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생각했냐면 있으려고 하는 순간까지 최대한 내가 데리고 있자. 그런다고 버릇 없어지는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분이 딸내미가 회사에 취직을 드디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 좋으시겠다고 이제 다 끝나셨네요. 그때 뭐라냐면 저 사람 같다고요. 회사 가기 싫고 그 안에서 갈등, 그러니까 민원에 시달리는 거죠. 공무원인데 그것도 막 7급, 8급도 아닌 6급인가 그런데 시험 봐가지고 엄청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하루하루 불안한 거예요. 얘가 혹시라도 막 무슨 일이 생길까봐 좀 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그냥 생각 바르고 용기를 가지고 즐겁게 살면 대학이 어디든 괜찮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약식 논술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훈련만 좀 되면 충분히 가능한 바운더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난 국민대학원 아니야 재수할래 안 갈래 하는 아이면 시키지 마시고 수준이 어떻게 됐든 야 너 수준을 알아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해서 도전할 수 있으면 준비시키는 게 나쁘진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판단을 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어를 누가 하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으나 어렵진 않을 것 같다. 국어를 대비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거? 몇 명 운영이 있었나요? 그거를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오늘 제가 끝나고 얘기는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명이 되면 개설을 원하시는지 물어봐서 웬만하면 그 수준에 맞춰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되면 왜냐하면 또 부모님들도 여기가 개설 안 되면 다른 데를 빨리 알아보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정도 얘기해서 얘기가 되면 제가 행정실장한테 얘기해서 오늘 오신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톡 보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국어 수업을 따로 듣고 있는데 네. 같이 그런 상관이 없는가요? 상관은 없죠. 상관없는데 이제 어쨌든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국어 수업 수준 정도면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어요. 진짜 이게 방식만 습득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내용은 이미 다 가르쳐놨어요. 지금 저희 학원에서 국어하고 있는 애들 중에 이걸 모르는 애들 없어요. 지금 제가 풀라고 다 주잖아요. 다 풀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그냥 수학은 제가 모르니까 수학만 훈련 좀 되면 되고 이거 가져가서 저희 학원 다니면 한
한번 풀어보라고 줘보세요. 다 풀지. 그리고 정답도 있으시니까 봐보세요. 거의 다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중에 이걸 못할 애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끝날 때 한 4주만 해도 다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안 가르친 애들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이번에 3월 교육청 시험 봤잖아요. 고3에서 1, 2등급이 47%예요. 저희 학원에 1, 2등급이 제일 못하는 애가 4등급이고 1학년에 5등급까지 있거든요. 6등급까지 나거든요. 1학년. 근데 1학년도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60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이 원래 16명을 넘겨드렸는데 8명 남았어요. 이게 좀 못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오래되면 그게 생겨요. 그 선배들이 수업은 진짜 잘 가르친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막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원래 처음에 40명으로 시작했거든요. 저희 학원이 약 70명 있었어요. 1학년이. 그래서 제가 20명 드리고 제가 50명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학교가 이제 막 저기 막 이상한 그 조금 있는 학교들 된 애들이 쭉 나가면서 한 10명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한 40명 정도 있었는데 다시 60이 돼요. 애들이 계속 늘어가지고. 그래서 60이 됐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1학년에서 1, 2등이 50%가 넘게 나왔어요. 저희 학원이.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성적을 뽑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잘하는 애들은 수업을 좋아해요. 제 수업을. 이해가 잘 된다고. 근데 못하는 애들은 어렵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제가 좀 질문을 잘 안 받고 애들을 욕하거든요. 정신 안 차리려 말면서 막. 근데 요즘에 좀 바뀌었어요. 너 많이 힘드니? 말고 선생님 일로 와, 선생님이 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약간. 그래서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추세가. 근데 2학년이 제일 성적이 좀 낮아요. 지금 현재는. 이번 3월 시험 결과. 근데 1학년일 때 제가 이 학원을 키우겠다고 국영수를 묶어서 수업을 했어요. 겨울에. 그래가지고 국어가 원래 60명씩 모여야 되는데 그 해에만 30명 모였거든요. 그 해. 제가 국영수 다 들을 거면 듣고 아니면 뭐 듣지 못하게 했더니 애들이 따라오는 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2학년이 지금 40%, 44%인가? 1, 2등급이. 그러니까 저희 학원 애들이 잘하는 편이에요. 국어를. 다른 학원 모르겠고.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해요. 그냥 한 4주 하면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많이 저희 학원 다니고 있으면 국어는 걱정하지 마시고 수학만 꾸준히 하다가 나중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EBS 저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렵지 않게 할 거다. 또 혹시 뭐 안 다니고 있으면 보내세요. 지금이라서. 그래야 지금 보내놓으면 국어 수업 듣다 보면 EBS를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거 나오는 거예요. 방법만 한 달 정도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좋은 기회니까 꼭 한번 알아보시고 주위에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많이 얘기를 해서 와야 개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저희 좀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내년에는 이제 수리 논술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학원에서. 그래서 올해는 약식 논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챙겨야 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